샤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군요. 샤샤, 좋은 저녁입니다. 오,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동화 읽어주세요. 오,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 아, 네. 오늘 ASMR 하는 날이니까. 네, 이렇게 오늘은 저녁 배경이 아니라 오늘은 전래동화 읽는 날이라서 세팅을 이렇게 해서 와봤어요. ASMR하는 네, 신호에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보리 잠시만요. 마이크를 두 개를 켜놨네. 네, 보리차색 신호님. 보리차색이라니요. 사운드에 에코 들어가고 촛불 켜놔서 네, 리버브 먹여놓은 건 맞아요. 동굴 안 갔다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의도를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신호에 신전에서 이렇게 저희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면 오늘은 조용하게 신호가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여러분께 이야기 읽어드리는 느낌. 동굴 안 갔다고요? 촛불 느낌이 좋다고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전래동화 읽는 날이라고 해놨죠. 네. 전래동화라고 카테고리를 그렇게 한정 지으려는 건 아니긴 한데 저번에는 ASMR로 일반 동화들을 읽었었죠. 그때는 네. 그때는 일반 일반 동화 전래동화 그때는 일반 동화 중에서도 약간 서양 동화 네. 샤를페로 동화 그런 거 위주로 읽었었는데 오늘은 전래동화 읽는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10시도 아니고 자정이라서 과연 다들 잘 쉬시고 오셨을지 아니면 이렇게 잠들기 직전에 신호 방송 보러 오신 걸지 궁금합니다. 신호는 아늑하게 계시나 보군요. 신호는 오늘 저녁도 먹고 좀 잘 쉬고 그러고 왔는데요. 네.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담 조금만 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금요일인데 신호가 아플 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칠 때마다 한의원을 가거든요. 여신님은 네, 한의원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는데 신호가 예전에 손목이 아팠을 때 일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서는 한 달 가까이 안 나왔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한의원에서는 2주 만에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의원 단골이 됐는데 거기서 간만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컨디션과 건강관리 그리고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침 맞으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손목 아파서 침 맞아보셨구나.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맞을 때는 잠깐 나아져도 다시 그대로여서, 그거는 사실 침도 침인데 많이 안 써야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회복기를 가져야 되는데 회복기를 가지기가 힘든 것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안 써야 낫는 건데 결국에는 네, 소모성이다 보니까 신체라는 게 다들 신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그렇게 이번 주 동안 컨디션 안 좋으셨을 분들 침 맞으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공지가 떠서 아, 아무래도 다들 꽤나 네, 이번 주 동안 컨디션 관리 힘드신 분들이 신호 말고도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사실 이번 주에 나름대로 네, 하이텐션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얘기할수록 변명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그냥 왜 계획한 대로 못하지가 아니라 그냥 그래 쉬고 제대로 회복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쉬고 와서 오늘 ASMR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늑하게 네. 아직 식사는 잘 하시고 오셨을까요? 신우는 저녁으로 치즈라면 먹고 왔습니다. 원래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샐러드 위주로 먹는데 오늘은 조금 원하는 거 먹고 치팅을 해보려고 치즈라면을 먹었어요. 치킨 브리또 맛있겠다. 아만 안녕하세요. 건강한 치즈라면 그런 건 없어요. 아르굴라 샐러드 먹었다고요? 아르굴라? 아르굴라가 뭐죠? 아르굴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길 바랍니다. 채소 이름 신호만 안 건강하게 먹었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한 번 놓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건강하게 먹고자 생각을 했을 때 계속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놓으면 이상하게 계속 놓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네, 식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 번쯤 치팅하는 건 괜찮죠. 어쨌든 네, 다들 잘 식사하고 오셨길 바라고요. 치즈라면은 탄수화물에 지방에 단백질 건강식이네. 건강식이죠. 네. 그쵸. 치즈라면이 건강식이죠. 네. 오늘부터 건강식 하겠습니다. 풀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좀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신 건강식. 네, 맞아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안 건강하면 정신이 안 건강한 거죠. 잠깐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지만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네. 말이 맞나? 네. 몸이 건강한 게 네.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한데 정신이 건강한 걸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여러분도 너무 피로에 소모되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셨길 바랍니다. 목소리 국어 선생님 같다. 감사합니다. 칭찬인가요? 다들 책 펴세요. 오늘은 신호 선생님이 전래동화 읽어드리는 날입니다. 네, 신호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시만요. 신호님이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것 같다고요? 그쵸. 이런 목소리면은 잘 법 할 것 같기도. 네.
확실히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죠. 뭐라고 해야 될까? 잠이 잘 오는 선생님과 집중이 잘 오는 선생님. 음, 보통 이제 이론이나 설명이 많은 과목들이 잠이 잘 오잖아요.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과목은 깨어있기 쉽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신호가 선생님이면 과연 여러분들을 안 잠들게 할 수 있을지. 근데 오늘은 ASMR 하는 날이니까 잠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선생님인데, 선생님 안 봐줄 거야? 이런 대사를 할 순 없잖아요. 네, 이런 대사를 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노동이 선생님하고 수업할 건데, 잠만 잘 거니? 이런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네, 이럴 순 없으니까. 대신, 오늘은, 네, 망원경 꺼내서 본다고요? 오늘은 신호가, 네, 이야기 읽어드리는 날로 하죠. 대신에. 전래동화 읽어드리는 날이라서 네, 오늘은 일단 서양동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 준비해 와봤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유네즈 켄시의 사신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오늘의 ASMR 첫 번째 이야기는 요네즈 켄시의 노래 사신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죠. 라쿠고 사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묘하고도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아주 오래된 만담인데 네, 줄거리는 단순해요. 어느 남자가 네, 운이 하나도 없다가 모든 운을 다 잡은 순간에 후 하고 이렇게 촛불 불듯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쳐버린 이야기.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신호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악몽 꾸는 거 아니냐고요? 악몽 꾸면은 조금 곤란한데? 네. 이제부터 노동이 여러분과 신호는 함께 촛불이 일렁이는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시아시아 좋은 저녁입니다. 이 남자는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하고 빌린 돈에 쫓겨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죽으면 이 비톡촉도 안 듣고 편히 잘 수 있겠지. 남자가 숲속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까 고민하면서 한숨을 내뱉던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죠. 후.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키는 껑충하게 크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는데 그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네, 바로 그 남자는 사신이었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사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날 불렀나? 걱정 말게. 자네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니 당장 데려가진 않겠네. 대신 자네가 너무 불쌍해서 돈 버는 법을 하나 알려주러 왔지. 사신은 남자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바로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과 그를 쫓아내는 비법이었죠. 사신은 귓가에 다가와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속삭였어요. 잘 듣게. 자네가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일 걸세. 내가 환자의 발치에 앉아 있다면 그건 아직 그 환자가 살 가망이 있다는 뜻이야. 내가 알려주는 주문을 외우고 박수를 2번 치면 내가 쏟아질 것세. 하지만 내가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있다면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말게. 그 사람은 이미 내 구역으로 들어온 사람이니 어떤 수를 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사신은 그 기묘한 주문을 알려주었죠. 아자라카 모크렌 테겔레츠노파. 아자라카 모크렌 테겔레츠노파. 남자는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의사행세를 시작했답니다. 마침 근처 부잣집에서 주인이 다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남자가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사신이 환자의 발치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신이 알려준 대로 행복했어요. 아자라카모크렌 테켈레츠노파. 그리고 박수를 2번 짝짝 쳤죠. 그러자 사신이 연기처럼 사라지더니 환자가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답니다. 남자는 순식간에 죽은 자도 살리는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금세 주머니에는 금화가 가득 찼고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 가게 됐죠. 환자가 발치에 있을 때마다 남자는 그 주문을 읊조렸어요. 아자라카모크렌 테겔레츠노파. 아자라카모크렌 테겔레츠노파. 주문을 외울 때마다 금화자루는 무거워졌고 남자의 어깨는 한껏 올라갔답니다. 부럽다고요? 그쵸? 누구나 부러울 만한 능력이죠. 하지만 욕심이란 게 참 무서워요. 남자는 번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탕진해버렸고 다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살려만 주면 집안의 보물을 다 주겠다고요. 남자는 눈이 뒤집혀서 달려갔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사신이 환자의 머리맡에 아주 무겁고 단단하게 버티고 앉아 있었거든요. 사신의 눈은 마치 이 사람은 내 거야. 절대 못 보내. 라고 하는 것 같았죠. 남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빚쟁이들에게 맞아 죽을 판이었죠. 남자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사신이 졸고 있을 때 침대를 돌려버리면 어떨까? 마침 사신은 오랫동안 앉아있느라 피곤했는지 고개를 꾸벅꾸벅거리며 졸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하인들을 아주 조용히 불렀죠. 쉿! 소리 내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침대를 180도 돌리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쉿. 침대가 스르르 돌아갔습니다. 졸고 있던 사신의 위치가
순식간에 머리맡에서 발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신이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주문을 외웠어요. 아자라카모크렌 테겔레츠노파, 아자라카모크렌 테겔레츠노파. 짝, 짝. 잠에서 깬 사신은 당황하며 사라졌고 부자는 기적처럼 살아났죠. 남자는 돈보따리를 챙겨 기뻐하며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골목 끝 어두운 그늘 아래 그 뼈만 남은 사신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 있었어요. 사신은 남자의 덜미를 잡고 말 한마디 없이 아주 깊고 차가운 지하 동굴로 남자를 끌고 내려갔답니다. 그곳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수만 개의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떤 초는 길고 굵었지만 어떤 초는 손가락 한마디도 안 남아서 파래레 떨리고 있었죠. 슈. 사신님, 이게 다 뭔가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신은 아주 짧아진 촛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건 사람의 수명이네. 방금 자네가 살린 부자의 수명은 저렇게 길어졌지만 그 대가로 자네의 수명은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네.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신은 무표정한 얼굴로 새 양초 하나를 꺼내 남자에게 주었어요.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 새 양초에 자네의 남은 불꽃을 옮겨 붙여보게. 만약 불이 꺼지기 전에 옮긴다면 살 수 있을 걸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타들어가는 불꽃을 잡았어요.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은 불씨뿐이었죠.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아자라카모크렌 테케르츠노파. 제발 붙어라. 남자는 주문을 중얼거리며 불꽃을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불꽃이 닿을 듯 말 듯 춤을 췄죠. 사신은 바로 옆에서 남자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어요. 조심하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하면. 불꽃이 새 양초의 심지에 닿으려는 그 찰나였어요. 너무 긴장한 남자의 목구멍에서 참을 수 없는 간지럼이 느껴졌죠. 취. 꺼졌다. 그 순간 남자는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고 동굴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답니다. 후. 네, 첫 번째 이야기 라쿠고 사신의 이야기를 신호가 재구성해서 가져와 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촛불은 안녕하실까요? 혹시 머리맡에서 누군가 주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꽤 으스스한 이야기죠. 능력을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능력이 좋아졌을 때 소중하게 써야 하는 이유,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신호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첫 스타트가 조금 어두운 이야기였나요? 조금 어두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신이었습니다. 요네즈 켄시 이야기가 아니죠. 요네즈 켄시 노래들 중에서 할머니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행복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 네. 김바사매님, 천치즈 신전운영비 감사합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고요? 다음 이야기들은 네. 조금 더 가볍고 괜찮은 이야기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스타트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였죠. 네. 근데 오늘은 분위기도 분위기고 약간은 이런 이야기로 스타트를 끊어보고 싶었네요. 기묘한데 재밌다고요? 사신 노래를 보면은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신 뮤직비디오 보면 요네즈 켄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신이 덜그럭 걸어와서 결국엔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라쿠고라는 게 한국으로 따지자면 만담, 전기수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게 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요네즈 켄시 노래들은 보면은 대체로 네,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드는 노래들도 많죠. 뮤비 찾아봐야겠다. 네, 추천합니다. 아니면 오늘 방송곡으로 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랑 다르게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여러분이 편하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뜨고 있었지? 편하게 이야기 들으실 수 있도록, 화면에 저런 게 뜨는지 몰랐네요. 저는 편하게 이야기 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볍고 기존에 아시던 이야기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다들 익히 아실 이야기죠. 아마도 어릴 적에 자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으슥하게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에 신호가 조금 더 특색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는 방식을 위해서 사투리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오늘도 간만에 또 신호의 ASMR 시간을 맞아서 신호가 이야기를 조금 신호가 편한 방식대로 개편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인데요. 한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아주 깊은 산딱지에 어메랑 오누이가 우순도순 살고 있었더랬어요. 하루는 어메가 옆마을 잔치집에 일코드로 줄어졌지. 어메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자기만 기다리고 있을 아기들 걱정에 맴이 안 편한 거요. 그래서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잔치집에서 좀 챙겨준 떡바구니를 이고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지. 옆 동네라고는 허는 뒤 집으로 가려면 산고개를 20개나 넘어야 했어. 어메가 첫 번째 고개를 턱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호랑이 놈이 확 나불었네. 호랑이가 어메한테 소리를 질렀지.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쩔 수 없이 어메는 호랑이한테 떡을 하나 던져줬어. 아, 근데 이놈의 호랑이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떡을 싹 다 뺏어 묵어버렸단 말이요. 상하이 버터떡을 던졌어. 20번째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는데, 이제 어메 바구니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버터떡도 한 개도 안 남아 있었어. 어메가 사정을 혔지. 이제 줄 떡이 없구마이. 내 떡 다 줬은께 제발 그냥 좀 보내주시오.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아그들한테 얼른 가봐야 한단 말이오. 떡 장사 하시는 할머니 왜 이렇게 부자냐고요? 그러게요. 부신가 보다. 근데 이 못돼 처먹은 호랑이가 그래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픈디. 그른께 떡 대신 너를 묵어야겠다 하고는 어메를 홀라다 잡아먹어 불었네. 어메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어메 옷을 뺏어 입고 아그들이 있는 집으로 뽀르르 달려갔어. 그러고는 어메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했지. 야들아, 음메 왔다. 얼른 문 열어라잉. 그 소리를 들은 오빠는 어메 목소리가 왠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문구멍으로 밖을 쓱 내다봤더니 거메! 어메가 아니고 무서운 호랑이 놈이 어메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요. 옆에서 여동생이 소리쳤어. 우리 엄매 손에는 털이 없단께요. 그리고 우리 엄매는 꼬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호랑이가 내가 니들 엄매요. 군소리 말고 얼른 문 열어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문을 막 흔들어 불었지. 큰일 났다. 얼른 도망가자. 오빠랑 여동생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뒷마당에 있는 나무 위로 쏙 올라가 불었어. 방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온 호랑이가 아그들을 찾아서 나무 밑까지 쫓아왔지.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면서 소리쳤어. 와흥, 이놈들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대? 꾀가 많은 오빠가 말했어. 발에다가 참기름을 싹 바르면 올라올 수 있지. 그 말을 믿고 호랑이가 발에다 참기름을 잔뜩 발랐는데 나무에 올라갈라 치면 자꾸 미끄러져서 엉덩이만 찌는 거예요. 그걸 본 여동생이 하도 웃겨서 한마디 해불었네. 아이고 저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될 것인디 그것도 모른대.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이번에는 도끼로 나무를 팍팍 찍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 오빠랑 여동생은 이제 나무 꼭대기라 더 도망갈 데가 없었지.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간절히 빌었어. 하느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시오. 우리한테 밧줄 좀 내려주시오. 그랬더니 참말로 하늘에서 밧줄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요. 오빠랑 여동생은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쑥 올라갔지. 이걸 본 호랑이도 똑같이 빌었어. 하느님, 저한테도 밧줄 좀 내려주시오. 그러자 호랑이한테도 밧줄이 내려왔어. 호랑이가 아따 좋구마이 하면서 그 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중간쯤 갔을까? 밧줄이 뚝 끊어지면서 호랑이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못된 짓만 골라온 호랑이한테는 하늘에서 썩은 밧줄을 내려준 거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캄캄한 하늘을 밝혀주는 달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해님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 이야기요. 네, 여러분도 익숙하실 해님 달님 이야기. 네,
이번에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아, 네. 아니, 다들 아시는 이야기 아닌가요? 호랑이가 떨어지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그런 썰들이 있죠. 그 호랑이가 떨어진 곳이 하필 수수밭인데 그때 호랑이가 떨어져 죽으면서 그 피가 튀어서 수수 색깔이 그 뒤로 빨개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담으로 뭐 원래는 여동생이 달이 되었고 오빠가 해가 됐는데 여동생의 컴컴한 밤이 너무 무섭다고 오빠가 대신 달이 되고 여동생이 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네. 그런 말도 있죠. 아, 참. 해와 달이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이뒤로 호랑이가 이렇게 아이들을 쫓아오는 그런 상징이 됐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상징적인 대사의 상징이 됐죠. 음, 음. 물론 실제로 호랑이가 지금은 밤중에 쫓아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네. 호랑이도 호랑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떡만 곱게 먹고 갈 것이지? 왜 사람을 굳이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두쫑크랑 버터떡 먹었으면 곱게 갈 것이지? 비싸기도 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호랑이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 호랑이. 그러니까요. 고급 호랑이였나 봐요. 비싸가지고. 에이. 최근에 그 어디 동물원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을 때 봤는데 너무 순하게 생긴 거예요. 호랑이인데 눈을 너무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어서 아 귀여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좀 매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른이 돼도 똑같이 똑같이 너무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예요. 역시 자라나는 환경의 문제일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서 그런가? 호랑이가 사랑을 받으면 호랑이도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랄 수 있는데 굶주린 호랑이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맞아요. 굶주린 호랑이는 눈에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호랑이는 얼마나 굶주렸는지 모르겠지만 버터떡 정도로는 가려지지 않는 살기인 건 알겠네요. 호랑이가 참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인데 결코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는 않기는 해요. 그렇게 범이 많았대죠. 옛날에는 산 중에. 창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서 간 귀신. 네. 안예은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으스스하게 음산한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게 그 당시에 호랑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물어갔으면 그리고 얼마나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람이 많고 그렇게 귀신이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으면 그렇게 됐나 싶죠. 산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호랑이들이 다 멸종된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산들에 호랑이가 그렇게 산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들이 아직도 하나씩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우 힘들죠. 네. 지금 이제 풀어놓은 동물들이 기억하기로 곰이나 여우까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호랑이까지 있었다? 등산 못함. 그쵸.
지금 야간 등산은 가급적이면 자제시키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절대로 밤에 못 다니죠. 네. 밤중에 신호는 사실 신호가 이 세계에 있을 때 아기 여신일 때 밤중에 고양이만 마주쳐도 놀라서 쭈뼛 굳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양이가 100배쯤 커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호랑이라고 생각하면은 굳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네 약간 정지 그리고 그대로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호랑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는 생활 속에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녹아 있었다는 거겠죠. 호랑아 추루 먹자. 아 이거 실험 영상이 있어서 봤었어요. 실험 영상에 추루를 호랑이랑 사자한테 주면 먹을까? 였는데 먹긴 먹더라고요. 신기하죠? 고양이과라는 걸까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런 특성을 공유하잖아요. 식빵 굽기, 그리고 박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기, 그리고 골골대기. 덩치는 달라도 다 고양이라는 걸까요? 어쨌든 네 해와 달이 된 오늘 이야기도 신호가 준비해온 사투리 버전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신호가 그 가끔씩 결혼 얘기나 남편 이야기 할 때 본인들도 유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렁각시 이야기 혹시 아실까요?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이렇게 모든 집안일도 다 해놓고 네 밥도 해먹고 밥도 해놓고 그런 우렁각시 이야기가 있죠. 그 우렁각시 이야기 또 신호가 준비해온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호는 사실 우렁각시가 없죠. 네, 신호가 각시는 맞는데 우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호는 염소라서 여신이라서 네. 뭐 여신이 나에 생겼으면 뭐 모시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염소각시. 네. 어쨌든 그래서 우렁각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렁각시 이야기 해볼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참말로 부지런한 노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더랬어요. 이 총각은 부모 형제 밑에서 부모 형제도 없이 맨몸뚱이 하나뿐인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꼴딱 질 때까지 밭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뒤 날이 어둑어둑하니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 거요. 나는 요렇게럼 맨날 빠지게 일해서 뭐 한도냐. 곡식을 이만치 걷어도 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는디 하고 혼자서 구시렁거렸지. 근데 어디선가 나하고 살면 되지요 하는 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각이 기겁을 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네. 근데 또 나하고 살아요 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 본 게 그 소리 나는 자리에 주먹만한 우렁이 하나가 쏙 있더란 말이요. 총각은 신기해갖고 그 우렁이를 가져와서 부엌 무랑아리에다가 쏙 넣어뒀지. 우렁이한테 간택. 우렁이에게 간택당한 남자. 근데 다음날 아침에 총각이 자고 일어나 본 게 몸에 이게 뭔 일이다냐? 방 안에 뜨끈뜨끈한 밥상이 탁 차려져 있네. 저녁에 이 일을 마치고 와봐도 또 진주성찬이 차려져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요렇게런 밥상이 차려지니까 총각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 그래서
하루는 일하러 가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서 부엌대기 옆에 딱 숨어 있었어. 근데 항아리 속에서 우렁이가 쏙 나오더니 갑자기 눈이 부시게 이쁜 아가씨로 변하는 거 아니여. 아가씨가 음식을 조물조물 맹글기 시작한 게 총각이 첫눈에 홀딱 반해서 앞으로 확 나섰지. 아이고 아가씨가 매일 요렇게런 밥상을 차려주셨구만요. 근데 아가씨는 누구예요? 우렁각씨가 수줍게 말했어. 나는 원래 용왕님 딸인디 죄를 지어서 우렁이가 돼갖고 쫓겨났구마이. 그 말을 듣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서 말했어. 아가씨, 내가 가난하긴 허도 일은 참말로 잘한 게 좋은 남편이 될게요. 나랑 결혼해 주시오. 민물 취향인 총각이었다고요? 그러네요. 민물 취향인 총각. 민물 특징이 뭐지? 네, 민물 생선은 대체로 좀 흙맛이 나죠. 네, 어쨌든 민들민들. 바다 생선이 좀 더 거칠긴 하죠. 그래서 네, 총각이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청혼을 하니까 우렁각 씨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틀만 기다려 주시오잉.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은께 라고 했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걔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요. 근데 어느 날 원님 놈이 지나가다가 밭에서 일하는 우렁곡 씨를 밥으로 내. 버리동아 아니에요. 버리라기엔 털이 없지 않나? 우렁이한테 털이 있나요? 인외동화. 인외동화입니다. 원님이 우렁각 씨를 보고 눈이 뒤집혀 불었는데 아따 저 요상하게 이쁜 옆에 내가 왜 저런 가란뱅이랑 산대? 원님이 나랑 살아야지 하고 나쁜 마음을 묵었단 말이요. 원님이 남편을 불러다가 억지를 부렸어. 내일 나랑 나무배기 내기를 하자이. 네가 이기면 보물을 줄 것이고 짐은 네 마누라를 나한테 내놔야 혀. 안 온다 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인 게 그리하러. 남편은 걱정스러워서 잠 한숨을 못 잤는디 우렁각 씨가 걱정 마쇼이. 다 잘 될 것인 게 그러면서 남편을 달랬어. 그날 밤 우렁각 씨가 용궁 가서 아버지한테 사장해갖고 요술도끼를 하나 얻어왔지. 다음날 내기가 시작됐는데 원님은 부하를 500명이나 데려왔어. 근데 남편이 요술도끼를 한번 휙 휘두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나무가 무수수 다 넘어져 불었네. 원님 쪽이 쪽도 못 쓰고 꼴딱 쳐버렸어. 근데 원님이 약속한 보물은 주지도 않고 또 내기를 하재. 이번에는 배 타고 멀리 가기 경주를 하자. 한편은 또 가슴이 하고 확 내려앉았는데 우렁각 씨가 또 용궁 가서 쪼까난 배를 하나 구해왔어. 제우스의 뚝배기를 깨뜨린 도끼라고요? 갑자기 크로스오버가 됐는데 그래서 우렁각 씨가 용궁 가서 구해온 그 쪼까난 배로 남편이 원님이랑 배 타고 멀리 가기 경주를 시작을 했어. 이번에도 용왕님 도움으로 남편 배는 쏜살같이 나가는디 원님이 탄 크고 좋은 배는 파도에 확 뒤집혀 불었네. 원님은 바닷속으로 꼬로로로록 사라져버렸고 우렁각 씨랑 남편은 그 뒤로도 방해꾼 없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다란 이야기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인회 동화가 된 우렁각 씨 이야기. 우렁각 씨 이야기입니다.
민물 취향인 남자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민물 취향의 남자가 됐군요. 제우스의 뚝배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끼가 나오네요. 사실 은혜 갚은 인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흑비린내가 취향이라고요. 은혜 갚은 인외 여자 설화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는 우렁각시 이야기도 배드엔딩 루트가 더 많다고 해요. 왜지 싶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배드엔딩 루트가 많은 게 여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남자가 그 잠깐을 못 참아서 금기를 깨뜨리는 그런 식의 엔딩이 좀 많이 나죠. 배드루트는 처음 들어요. 약간 그런 게 많죠. 그 우렁각시 말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두루미 처녀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한중일에 다 있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선녀와 나무꾼, 맞아요. 선녀와 나무꾼도 그렇고 선녀와 나무꾼도 그 옷을 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다, 옷을 돌려주는 데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서 절대 뭐 하고 오면 안 된다. 근데 그 금기를 어겨가지고 결국엔 떨어졌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그 두루미 처녀 이야기도 자기가 배를 짜는 동안에는 절대 방 안에 두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몰래 훔쳐보니까 아리따운 처녀가 두루미 모습으로 변해서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배를 짜고 있는데 그거를 본 순간 두루미로 변해서 날아가 버렸다던가. 우렁각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얼마마다 한 번씩 우렁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그걸 못 참고 우렁이를 깨버렸다던가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그 우렁이랑 남편을 둘 다 방해해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죽었다던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슬프죠? 반대로 남자가 인외인 경우에는 행복한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인외인 경우에는 그 구렁덩덩 선비 이야기. 구렁덩덩 선비 이야기는 그거죠. 구렁이인 남자가 어디 딸부자 때 셋째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허물을 불태우면 안 된다. 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배드루트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쪽도 배드루트는 허물을 불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허물을 불태워서 결국에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식으로 갖다 전개가 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말을 안 들어. 그니까요. 좀 이거 조금만 지키면은 행복하게 평생 같이 살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 같으니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금기가 있거든, 네, 잘 참으시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 금기를 어기지 않는 겁니다. 신호의 결혼 생활의 금기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신호가 이유 없이 좀 짜증과 화가 나는 시즌이 있으면은 전에는 신호 남편은 말로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표독. 내 옆에 있는 커피캔도 내 각시였나? 모르는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자꾸 현상적으로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신호가 짜증을 내면 그냥 기름지고 맛있는 탄수화물로 해결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북식 신호, 뭐 치킨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요아정 시켜주거나 그런 걸로 무마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맞는 방법이다.
각자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알맞은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해결 방식을 주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허물을 불태운다던가 아니면 뭐 껍질을 깨버린다던가 옷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던가 옷을 억지로 찾아낸다던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배달시키세요. 네 배달시켜야 돼. 아 신호가 자정이 넘었을 때 자꾸 음식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음식 이야기 근데 재밌지 않나요? 옷 훔치는 거 범죄긴 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약간 그 금기라는 게 근데 사실 그것만 지키면 됐는데 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체로 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결혼 생활은 파탄난다. 너무 유부녀적 시각인가요? 옷 훔치는 건 범죄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어거지로 메어놓은 걸 갖다가 돌아갈 길을 알려줘 버렸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그런 거죠? 아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도 네 그럼 뭐 본인이 입는 걸로 남편이 선녀가 되기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은 뭐 결혼하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은 상대가 원하는 거를 지켜주는 거. 네. 날개 옷 입은 남자는 신비하네.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선남? 선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죽었는데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이제 쌍방으로 저질렀죠.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둘 다 안 해서 직무 태만으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주말 부부의 위험성? 주말 부부가 아니죠. 1년에 한 번 보니까 입 어떤 사람 입 어떤 사람 아 다들 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ASMR 하는데 생각보다 목이 안 잠겨 있기도 하고 잘 분위기를 맞춰온 것 같아서 다음번엔 좀 더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와보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오늘 신호가 준비한 이야기 잘 들었을까요? 잘 들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밤입니다. 일단 오늘 퇴근길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이 시간이네. 그니까요. 12시 시작이라.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떠들 수 있는 거를 준비해 와 볼까요? ASMR도 좋지만 대학원생은 아이고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금요일 저녁이지만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 얼른 신호가 이야기도 읽어드렸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잠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종곡으로 요네즈 켄시 사신 들으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신호의 ASMR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라디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